자료에서 마지막 파트예요. 자료 종합하기. 이것은 자료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료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원칙 얘기했지. 뭐 해라. 일단은 자료든 뭐든 많으면 뭐해라? 그룹핑해라. 분류하라. 분류를 하세요. 이렇게. 알겠지? 제시문이 많으면 분류하고 자료가 많으면 자료도 분류를 하고 자료에서 항목, 대상이, 비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게 많으면 그것도 분류를 하라. 알겠지? 이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갖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A, B, C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뭘 찾아야 돼?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야 돼.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논리적인 흐름. 특히 이렇게 많을 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직접 연습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212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봐요. A부터 F는 중국에 관한 통계 자료이다. 이들 통계가 재심은 가나다에 대해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지 재심은 가나다에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함의를 도출하는 가나다에 대한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함의는 무슨 소리야?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는 또는 숨어있는 그런 의미야. 함의를 이것을 논해라 이랬어요. 함의는 뭐다? 숨어있는 의미. 이제 이걸 찾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걸 하라고 했어요. 자, 제시문 가. 자, 이제 일단은 제시문 가나다를 일단 먼저 읽어야 되겠지. 그지? 분석을 해봅시다. 중국은 지난 약 30년간의 개혁 개방을 통해 경이적인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다. 단적인 예로서 1980년부터 중국은 연평균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외환 보유를 기록하는 등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군 현대화의 기치 아래 군사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 여기 제시문 가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중국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죠. 중국의 성장 또는 이제 발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가 되고 있지. 첫째, 뭡니까? 경제 성장. 경제 성장에서 외환 보유고는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적인 이제 확장. 요걸 군사력도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즉 그간 일본, 미국,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부상하는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중국 위협론이 있더라. 중국 위협론. 자, 그래서 그것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안보에 갈수록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다. 이에 근거해 서구 국가들 사이에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 내지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자, 그래서 위협은 이제 중국의 안보 위협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고 요거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터무니없이 중국의 능력을 과장하고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과 상호 갈등의 여지와 관계없이 중국은 머지않아 미국이 견줄 만한 뭐 중국 위협론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상관없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이나 군사적 팽창을 이제 봤을 때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추세에 근거할 때 대체로 그 시점은 약 2025년 무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은 뭐가 되고 있다.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이야. 그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게 제시문 일단은 이 위협론이 있든 없든 얘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 성장과 군사적인 팽창, 확장으로 인해서 군사력의 확대로 인해서 별로 어렵지 않죠. 제시문 나를 봅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09년 12월까지 전 세계 88개 국가에 이미 282개의 공자 아카데미
이거와 272개의 공자 교실이 세워졌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공자 아카데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자를 같지나. 그 다음에 공자 교실이 있고 이름이 이런 거예요. 신학통신은 공자 아카데미 한국당 자본금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거네요. 다시 말해 중고등학교 안에 개설된 공자 교실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공자 아카데미 자본금만 2,800만 달러에 이른다. 원래 독일이 괴테 인스티튜트를 이제 모델로 삼은 공자 아카데미는 갈수록 중국어 교육 관련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뭐 한다? 중국어 교육을 한다네. 자, 사실상 중국어 학습에 대한 해외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어 교육이 공자 아카데미, 이것은 뭐 괴테 인스티튜트를 이제 따라서 만든 건데 어쨌든 중국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은 뭐냐? 해외에서의 중국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지? 중국어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토플에 해당하는 HSK로 불리는 중국어 인증 시험의 응시 인원은 지난 수년간 매년 40에서 50% 정도 증가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 수도 이거 중국어 수요가 있고 또한 중국으로의 해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네. 유학생이 중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요 얘기죠. 자, 외국 학생 수도 10년 내에 3배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2003년과 4년 사이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수 2.4%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중국어하고 중국에서의 교육하고 중국어 교육과 중국에서의 교육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중국이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지? 문화적인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시문 다. 자, 제시문 다를 봅시다. 시리아는 중국의 기적을 따를 필요가 있다. 시리아 정권은 특히 중국 같은 빠른 성장 속도와 사회 안정을 바란다. 자, 뭐라고? 중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중국이 이제 성장 모델이 된다는 거지. 중국식 성장 모델.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빠른 경제 성장하고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 안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 안정 이렇게. 그지? 자, 누군들 안 그러겠는가? 대부분의 아랍 세계가 같은 것을 원한다. 자,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 아랍의 모델이 되는데 2007년 10월 이제 퓨 리서치는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팔레스타인의 중산층 50%가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더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자, 아직 가난한 아랍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개혁의 첫걸음은 대부분 도전적이며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사회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이라크는 공파 갈등에 휘말려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레바논도 또다시 전쟁이 시작될까봐 긴장하고 있다. 중국식 성장 모델이 기존의 서구식 성장 모델의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경제도 성장하고 하면서 근데 사실 얘네가 사회도 안정됐거든. 그래서 어떻다? 얘네가 성장 모델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어떤 세계에서? 아랍 세계에서. 아랍 국가들이 지금 불안정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아랍 국가들에게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따라서 청년 노동 인구 증가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는 아랍 지도자들은 중국을 모델로 삼았다. 심지어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라크조차도 중국을 쫓고 있다. 자, 일단은 제시문 가나다 정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뭐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시문 가에서는 중국이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고, 제시문 나에서는 중국어 수요나 중국으로의 유학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문화적 측면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제시문은 아랍 세계에서 중국을 뭘로 삼는다? 성장 모델로 삼는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사회 안정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제시문 별로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봅시다. 자료 A.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죠. 자료 A를 보니까, 자, A는 뭐야? 국내 총생산 보니까 중국이 GDP 증가. GDP, 이게 셀 수가 없네. 2조 달러네. 그지? 1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달러에서 4조 9천억 달러로 몇 배 증가했습니까?
2.5배 증가했죠. GDP 2.5배 증가. GDP 2.5배 증가인데, 근데 퍼센트로 보면은 얘네들 증가율을 보면 9.5, 10.4, 11.1, 11.4, 9.0, 8.7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8%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 몇 퍼센트? 2%대. 2%대요, 우리나라는. 성장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GDP가 이렇게 됐다는 건 얘네 어떡하는 거야? 뭐하고 관련있어요? 경제 성장하고 관련있지, 경제 성장. 자, 그 다음에 제시문 B, 자료 B. 농촌 1인당 순소득이 477, 이게 얼마냐? 달러로 된 건가? 단위는 안 나왔네. 477에서 754로 증가했어요. 몇 배 정도 증가했습니까? 2배가 채 못 되죠. 2배가 못 되는데, 이게 뭐 한 1.6배, 7배 이 정도 증가한 것 같아. 도시 인구 1인당 순소득은 어때요? 1536에서 2515. 이게 아마, 이게 달러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2배면 3,000인데 3,000보다 적네? 이것도 한 1.6배에서 1.7배 정도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배수로 보면 똑같지. 배수로 보면 똑같은데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을 버는 사람이 5년 동안에 10%가 증가했다고 해봐. 그럼 얼마야? 한 달에 얼마씩 버는 거야? 1억? 1,000만 원 버는 거죠. 그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증가했어요. 얼마 벌어요? 110만 원 벌죠. 그럼 11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하고 격차가 더 커지지. 그지? 이런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증가율로 보면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도농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도농간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죠.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진위계수를 보면 알아. 진위계수를 봅시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이 가장 평등한 상태, 1이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진위계수 사실 시간에 배웠지? 배웠습니까? 자,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진위계수는 이렇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X축은 인구의 누적 비율이야. 인구 전부 다 누적시킨 마지막에는 몇 퍼센트가 될까? 100%가 되는 거야, 100%. 그지? 여기는 근로소득. 소득 누적 비율. 누적 비율. 그지? 그러면 여기도 소득을 전부 다 합치면 100%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축, Y축 그래프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여기는 100이야, 100이야. 여기는 100%, 여기도 100%.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여기 50%가 요즘 되겠네. 10%가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의 그다음 누적 다시 인구 10%를 더했어요. 그래서 20%가 됐어. 이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해. 전체 인구의 30%가 전체 소득의 30%를 차지해. 40%가 40%를 차지해. 50%가 50%를 차지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0%가 100이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Y는 X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그지? 이건 어때요? 소득이 어떤 상태를 말할까? 평등한 거지. 동등하게 분배한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아까 피케티 21세기 자본에서 본 거 있지? 그지? 거기서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상위 10%가 최대 어디까지 가져가려면은 상위 10% 전체 부의 몫에서 부의 90%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위 90%가 전체 부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아, 20%를 이거 80으로 봅시다 그냥. 20%를 차지한다고. 이 정도로 한번 보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 전체 인구의 누적 인구 80%를 봤더니 80%가 전체 부의 20%를 차지해. 이 정도로. 나머지가 여기를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돼? 요거 인구 누적 비율 인구 누적 비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이걸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것을
이것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불러요. 로렌츠 곡선. 알겠지? 로렌츠 곡선이라고 해. 그러면은 이제 이 로렌츠 곡선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지수를 자 여기에서 이 하얀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도형 요 넓이를 Z라고 합시다. Z라고 해요. 그래서 진위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진위계수는 S분의 Z 이렇게 만들어. 자, 한번 따져볼까 이제? 이 로렌츠 곡선이 이쪽으로 점점 다가가면 Z의 넓이는 뭐에 가까워져요?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0이잖아. Z가 여기 닿아버리면 0 되잖아. 면적이 없잖아.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진위계수가 0에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된다? 이 선 뭐라고 그랬어요? 평등하다 그랬지? 평등선이에요. 그지? 0에 가까워지면은 이것은 평등을 의미해. 그런데 얘가 점점 이 꼭지점을 향해서 벌어져요. 더 이쪽으로 가. 그럼 뭐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겠지? 이게 1에 가까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불평등에 가까워지는 거야. 불평등에.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진위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수리논술에서 예전에 경희대학교 수리논술에서 진위계수 구하는 문제가 한번 나오게 됐어요. 그 불평등도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이해되냐? 안 어렵지? 자,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불평등한 거고,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워지면은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이해되니?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에, 지금은 선생님이 통계자료를 기억을 못해도 한 0.3 정도? 진위계수가? OECD 평균이 한 0.6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어때? 좀 더 평등한 거지. 그지? 소득에서.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그걸로 보면 평등한데, 근로소득이야, 근로소득. 이건 뭐예요?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요 진위계수를 보통 만든단 말이야. 근데 소득에, 그럼 여기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거야. 어떤 소득?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 예를 들면 저축.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지. 그리고 주식.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배당으로 얻는 소득이 있죠. 배당금 받는 거. 가만히 예를 들어서 내가 수조 원어치 주식을 사놓으면 수백억 원어치 그냥 생긴다. 이런 건 여기 포함이 안 됐다고.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건물 갖고 있으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소득이 빠진다고. 그런 거 집어넣고서 어떤 국회의원이 한 7, 8년 전에 그거 넣고서 진위계수를 새로 구해봤거든? 0.5가 넘어가요. 0.5가 넘어가는 건 멕시코보다 불평등한 거예요. 물론 멕시코는 근로소득으로 따졌지만 우리는 불로소득까지 넣고 한번 따져본 건데 이게 상당히 불평등한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돼. 이 진위계수만 나왔다 해서 평등하다? 아니에요. 불로소득까지 한번 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B에서 보니까 소득구조를 보니까 진위계수 보세요. 소득구조에 도농 간 차이도 나타났지만 진위계수를 보니까 0.450, 0.496, 0.480, 469, 0.470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변화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0.5에 가까워. 이렇게 0.5에 가까운 것은 어떻다? 불평등. 비교할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OECD 평균이 사실 0.36 정도 나온단 말이야. 이게 불평등이야, 불평등. 도농 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를 봅시다. C에서는 총교육에서 중국의 비중과 순위. 중국의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비중,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올라가죠. 교육 비중이 1.7에서 8.9로 상승합니다. 교육 비중 증가.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네요. 자, 순위는 16위에서 2위까지 올라가네요. 교육 순위도 상승.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중국의 경제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경제력. 이 경제력이 얘네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방예산. D. 국방예산. 국방예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돼요? 야, 엄청나게 증가하네. 309억 달러. 약 그러니까 한 36조 원, 37조 원 정도 되는 거에서
703억 달러까지 증가했네. 한 80조 원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400조 되나 모르겠다. 380조까지 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를 군사력에다 투입을 하는 거야. 대단한 거죠? 자, 전년 대비 증감은 11.72, 15.31, 12.5, 뭐 10.8. 그래서 얘도 증감이 비율로는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고는 있는데 국방 예산의 이 증가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지? 2배 이상 나타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국방력 얘네들이 확장, 강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별 부패지수.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니까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몇 위나, 우리나라가 39위, 우리나라도 별로 깨끗한 국가가 아닌데 중국 78위, 178위가 소말리아, 제일 낮죠? 중국은 78위. 얘네들 거의 중간 수준보다 조금 좋을 뿐이야. 중간 수준입니다. 부패지수가 3.5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부패했다는 얘기야. 근데 많이 부패했다는 얘기야. 이 부패지수는 보통 이제 공무원 청렴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투명성 지수라고도 얘기해. 투명성 지수. 투명하다라고 하면은 10점에 가까울수록 투명한 거고 0점에 가까이 나 점수 1점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이제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심하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시위를 보세요. F. 집단 시위. 부패 심하냐, 얘네들은. 자, 집단 시위를 한번 볼까? 집단 시위는 어떻습니까? 1993년 8,700건에서 2003년 10년 사이에 몇 배 정도 증가했습니까? 7배 정도 증가하죠. 집단 시위가 7배 증가야. 7배 증가. 얘네들. 집단 시위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뭐 하라고 그랬냐? 분류하라고 그랬지? 분류하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 보면은 위험론에 대한 논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은 경제 성장 그리고 군사적 성장을 통한 중국의 부상,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안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지? 이것과 관련해서 가나다하고 관련된 어떤 거 사실을 말해줘라. 사실을 말해주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GDP가 2.5배 증가하는 경제죠. 그리고 여기서 경제력, A, C도 경제력이네.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그지? 얘네들은 경제야. 그지? 경제하고 관련된 거. 자, 경제력 관련된 게 지금 A하고 C가 나오죠. 그지? 또 있나? 없지. 이 A하고 C 우리가 이제 써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력, 요거 관련되는 거네. 군사, 국방력, 국방비 증가하고 관련해서 볼 수 있죠. 국방력은 D 이렇게 써놓을 수 있지. 자, 그럼 얘네가 이 통계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다하고 관련해서 그래. 뭐니? 재심은 가에 경제 성장 그리고 군사력 요거하고 관련이 있죠. 이것만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성장, 경제 성장하고도 관련이 있죠. 재심은 다의 무엇과도 관련이 있어? 경제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다가 이렇게 재심은 나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활용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요거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요거랑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경제 성장 모델이 되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되니까 많은 국가들에서 선망의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거. 중국어를 배우고 교역 비중이 늘어나니까 중국하고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지? 요거하고 관련해서 여기서도 나도 활용이 되겠네요. 나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B 이 국방력 강화가 있었고 반면에 B하고 E하고 F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지. 그지? 저기에서 B는 뭐였어요? B는 소득 불평등. 여기는 소득 불평등이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E는 부정부패. E는 부정부패. 부정부패. 이렇게 돼 있지. F는 시위. 중국에서의 시위 증가. 시위가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중국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야? 우리 사회 못 살겠다. 그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사회? 시위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걸 얘기한다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불평등. 자, 소득이 불평등해서 시위가 많을 수도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해갖고 시위가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치?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기 어디야 광화문에서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위를 벌이는 건 뭐예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했단 말이야. 권력도 없는 놈이 사인이 말이야 공권력을 좌지우지 해버렸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요것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고 하나는 부정부패. 이게 원인이 돼서 시위가 증가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지. 그지? 요거와 관련되는 건 뭐예요? 요거죠. 사회 안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은 경제가 실제로 성장했고 군사력 확대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금 누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이제 모델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 합의는 뭐라고 할까?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사회의 안정을 이루면서 발전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지?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시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사회 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겉으로는 사회 안정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의 위기, 중국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자료에서도 뭐였어요? 그룹핑을 한 다음에 또 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